자,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이문환입니다. 오늘은 맥켄지 엑서사이즈를 창안하신 맥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931년도에서 2013년까지 약 82세에서 83세 정도까지 생존을 하신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좀 멋지게 잘생긴 것 같아요. 우리 맥켄지 엑서사이즈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 사진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맥켄지라는 물리치료사가 이 백 익스텐션 엑서사이즈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자기 친구가 허리가 아파서 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입원실에서 환자를 이렇게 엎드려 눕힌 상태에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고는 바로 눕혀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병실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던 중에 자기 친구가 얘에게 바로 누우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왔다는 게 생각이 나서 급히 다시 병실로 뛰어가 보니까 친구는 여전히 이렇게 엎드림 자세로 허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백 익스텐션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친구에게 묻기를, 야, 너 허리 안 아프냐? 라고 하니까 허리가 안 아프고 다리 통증도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친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창안을 해서 백 익스텐션 엑서사이즈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엎드려 누운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하고요. 허리가 편안해지면 약간 허리 각도를 좀 더 올려나가는 이 언엘보라고 하는데, 팔꿈치를 이제 바닥에 대고 이렇게 이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허리가 아프지 않는다면 각도를 더 올려나가는 손바닥을 짚고 상체를 이제 뒤로 쭉 제끼는 운동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다시 통증이 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라는 물론 말도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서서 이제 익스텐션을 엑서사이즈 시키고, 또 바로 누워서는 뭡니까, 트렁크를 스트레칭 시키는, 이와 반대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또한 허리 앉아서도 이렇게 숙이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총 6가지 운동이 맥켄지의 백 익스텐션 엑서사이즈의 핵심들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맥켄지 책을 한번 제가 원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읽어봤는데, 맥켄지 책은 초록색의 표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었는데, 물론 원어였지만 그 책을 통틀어서 단 하나라도 스트렝스닝이라는, 근력 강화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물리치료사들이나 헬스 트레이너들은 백 익스텐서 머슬을 강화시키려고 힘을 주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 익스텐서를 강화를 시켜서 뒤쪽으로 밀려 나오는 디스크를 막겠다라고 하는 발상인데, 이것은 아마 맥켄지 선생이 들으면 아마 통곡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맥켄지는 근육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었었고, 척추 내부에서 일어나는 디스크의 이동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좀 사진이 희미하게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제끼면, 그죠? 뒤쪽이 압박이 받고 앞쪽이 척추가 열리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디스크의 힘, 이 벡터 힘이라고 하는데, 벡터 힘은 전방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허리를 숙이면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디스크는 어디로 이동하냐면 앞쪽으로는 이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뒤로 제끼면 디스크 앞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그 이유는 앞쪽에 이제 전종인대가 덮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뒤쪽에도 구종인대가 덮고 있긴 하지만 그 후 외측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탈출 방향은 후 외측, 이는 국가고시 문제이기도 한데요. 맥켄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은, 허리를 숙이면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니까 허리를 제껴서 디스크를 앞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절이 지나 2020년을 살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생각이 아주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허리를 뒤로 제끼면 앞으로 이동하고 숙이면 뒤로 이동하는 것이지만, 이 자기 공간 내에서 이동하는 정상적인 움직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디스크의 원래 역할은 이제 척추가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뒤로 오면 압박을 받고, 앞으로 숙이면 앞쪽이 압박을 받는 이런 압박력에 대한 충격을 완충시키는 쇼크 옵저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디스크 고유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가 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던
건데, 그 결과는 디스크 내부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디스크는 튀어나오지 않는다. 설령 김연아 같이 칼날이 있는 신발을 신고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에서 3단 점프를 해도 디스크는 튀어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척추 내부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디스크 환자분, 이 사람 정상인입니다. 왼쪽 사진은 정상일 때는 왔다리 앞으로 갔다가 또 숙이면 뒤로 갔다가 하지만 이 공간 내에서 이동을 하는 것이지 탈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디스크 탈출 환자의 MRI 영상을 보게 되면 뒤로 이렇게 제꼈는데 디스크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탈출이 되어버린다는 사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허리를 숙이면 뒤로 탈출되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가 들어와 버리는 거죠. 맥켄지의 주장대로라면 이 MRI 영상은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압력 변화 때문이다. 디스크 척추 내부의 압력은 어떨 때 증가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추구장창 강조를 하잖아요. 룸바의 로도시스 때문이다. 로도시스가 되지 않는, 노멀 커버가 아니라 하이퍼 로도시스는 과도하게 로도시스가 되는 것 때문에 척추 내부의 압력이 증가되고, 증가된 압력은 디스크 내부의 압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증가된 압력을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후계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제끼면 제낄수록 척추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디스크는 튀어나온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로도시스를 시키는 힘은 일리오소아스와 앞쪽으로 끌고 나오는 일리오소아스와 장요근과 뒤쪽을 흐르는 척추 신전근 3가지, 척추기름과 요방향근, 광배근 총 4가지 근육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 4개의 근육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로도시스는 증가하게 되고 그 증가된 힘이 디스크를 밀어낸다. 그래서 그 치료는 앞쪽으로 흐르는 장요근과 뒤쪽에 있는 척추기름근을 풀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올린 영상인데, 요통에 관한 흔들리지 않는 진실 한 가지. 요통이 생기는 이유는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다 말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단 하나는 요통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추 전만 때문입니다. 룸바가 노멀 커브에서 커브가 증가되는 만큼 척추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추가 전만된다고 하는 것은 허리를 뒤로 제끼는 운동인데, 제끼면 앞쪽 사진에서 봤듯이 뒤로 제끼면 디스크는 앞쪽으로 이동하긴 하지만은, 앞쪽으로 이동하긴 하지만은 척추 내부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노멀 커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디스크가 탈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추가 전만이 되면 허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라고 했을 때 보십시오. 척추기립근과 장요근이 이렇게 당기게 된다면 허리는 이렇게 이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 내부에 압력이 증가하니까 디스크가 뒤로 탈출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진은 어떻죠? 우리가 허리 아픈 환자들한테 그죠?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허리가 구부러진 자세잖아요. 그러면 이 디스크 뒤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아까 앞쪽에서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환자를 이렇게 뒤집어 놔야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82년을 살다가 2014년에 뭐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분 또한 척추 내부에 일어난 디스크의 움직임에만 이제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수를 이제 저지른 것 같은데, 맥켄지 또한 척추 사이에 있는 그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것이 압력이 증가할 때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것을 모르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치료는 이제 척추를 익스텐션 시키고 앞으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로도시스 시키는 그 4개의 근육이 치료 타겟이 되는 것이고, 그 근육이 풀리는 만큼 허리에 발생한 과도한 로도시스는 노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척추 내부에 압력이 빠지기 때문에 디스크는 제 위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사실 스웨이백 일자허리입니다. 일자허리가 생기는 이유 또한 이 4개의 근육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로도시스 되면 아프기 때문에 환자는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복횡근을 수축시켜 가지고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일자허리 스웨이백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 추가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제 주장과 달리 맥켄지라는
사람은 이 백 익스텐션은 엑서사이즈를 했을 때 왜 이 환자의 허리가 나왔고 다리가 저리던 그 방사통이 없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맥켄지 주장과 달리 백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뒤로 튀어나와 있던 디스크가 안으로 들어간 그 백타 힘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자세를 보면은 보십시오. 복근이 스트레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강조하는 근육은 아니지만 또한 일리오소아스 요추를 전만시키고 있는 일리오소아스가 스트레칭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 환자가 이 상태에서 배의 힘을 최대한 후 하고 빼버리면은 일리오소아스가 쭉 스트레칭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 되면서 요출을 더 이상 끌고 나오지 않고 과도하게 로도시스 됐던 허리는 노멀 컵으로 가면서 척추 내부의 압력은 빠졌기 때문에 디스크가 제 위치로 들어간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죠. 자,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맥켄지 엑서사이즈, 맥켄지가 주장한 2S까지 운동을 보면은, 자, 프론 상태, 언엘보, 그 다음에 손목을 짚고 상체를 들어 올리는, 이게 이제 척추 길이권 강화 운동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배에 힘을 후 빼면은, 복직근이나 또는 렉투스 페모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추를 전만시키는 이 일리오소아스가 후 하면서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복직근도 늘어나지만, 고관절 굴곡근, 이면서 요추를 전만시키는 이 일리오소아스가 쭉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보십시오. 척추 길이근이 스트레칭이 되는 운동들이잖아요. 척추 길이근 또는 요방형근, 허리를 로테이션 시키진 않지만 로테이션 시켜주면 요방형근이 더 쉽게 릴리즈 시킬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사이드 로테이션을 빠져 있긴 하지만은 또한 척추 길이근이라고 하는 세 개의 근육, 즉 광배근과 요방형근, 척추 길이근이 스트레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강하게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의자에 잡을 정도로 허리를 제대로 이렇게 숙여줌으로 인해서 이 척추 길이근을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근육으로 포커스를 이동시키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똑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장하는 이 일리오소아스와 척추 신전근 세 개가 스트레칭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오히려 맥켄지의 주장은 오히려 저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진한 부분을 좀 보충 강의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